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쌤님, 이번 주 잘 지냈나요? 네, 요즘 뭐 계속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여름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빠르게 가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느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음, 네.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았다. 아직도 너무 덥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좀 교외에 자연을 계속 보는 위치에 살다 보니까 이파리들이 벌써 가을처럼 빠르게 시들어가는 것들이 좀 보여서 그렇구나. 진짜 가을이구나. 올해 또 추석이 빠르니까 맞네요. 달력의 날짜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가을이 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에 더더욱 슬픈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 처서매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근데 진짜 정말 귀신같이 처서 다음 날부터 뭔가 공기가 약간 다른 거예요. 물론 아직 덥긴 하지만 덥고 습하긴 하지만 공기가 뭔가 이거는 시원함이 조금 섞였는데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아 진짜 시간이 가고 있구나. 이 무더웠던 여름이 가긴 가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번 주에 개학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정신없이 보냈고요. 계약하자마자 이제 막 일도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주중에는 일하느라 바쁘고 주말에는 자느라 바쁜 거의 침대에서 못 나온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올림픽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이벤트인데요. 우연히 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올림픽 좋아하니까 스님은 많이 봤죠. 기대하는 네. 종목이라고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냥 우연히 봤는데도 너무 인상이 깊더라고요. 저 약간 되게 그런 경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내가 응원하는 팀이 너무 잘해서 엄청 차이나게 잘하는 그런 경기. 예를 들어 야구에서는 예전에 김성근 감독이 계실 때 SK가 그랬었죠. 그리고 미국의 농구 NBL에서는 스테판 커리가 막 한 경기 나면 40점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잘 나가던 시절에 골든 스테이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뭔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안세영 선수의 경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 너무 멋있다 막 이러면서 하트 뿅뿅 막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또 이번 올림픽에서 유독 여성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같은 여성으로서 용기도 더 많이 얻게 되는 것 같고 굉장히 힘도 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에게 힘을 주는 멋진 여성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주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 자체가 약간 오늘 주제랑 비슷한 조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역사상 최초로 여성 선수가 올림픽에 참여한 게 1900년 파리올림픽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까마득하긴 하지만. 아하, 그렇구나. 네. 그리고 올해 파리올림픽이 뉴스에서 또 많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처음으로 선수단의 성별 비중이 50대 50이 맞춰진 올림픽이라 성평등 올림픽이라는 별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구나.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개막식이 이번에 되게 독특했잖아요. 강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근데 그 개막식 와중에 파리를 빛낸 여성들이 생강 물 아래에서 위로 황금 동상으로 올라오는 그 연출들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우와. 네, 이제 화면에서는 9명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 자료를 보면 이제 총 10명의
파리를 빛낸 프랑스를 빛낸 여성들을 선정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근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분이 2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이었는데, 막 그 한 명 한 명을 개막식 영상 중계 화면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와, 이런 멋진 여성들이 있었구나, 프랑스에도.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개막식의 한 장면도 기억이 나고, 그분들은 다 역사 속의 인물들이긴 하지만, 오늘은 또 우리 주변에 생생한 멋진 여성들 이야기를 올림픽을 계기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는 저는 지금 알았는데, 굉장히 주제를 잘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세상에 멋진 여자들이 많다입니다. 실은 멋진 여성은 멋진 사람이잖아요. 이게 저희가 여성이어서 여성에 더 공감하기 쉬울 뿐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토크토랑을 들어주시는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오늘 주제를 멋진 사람 이런 식으로 들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올림픽의 여운에서 아직 완전히 깨지 못한 저로서는 굉장히 떠들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오늘은 멋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잖아요. 제가 아는 멋있는 여성 중에 한 분이 마카롱을 굽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마카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제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파티시에님께서 여성분이신데, 마카롱을 굉장히 잘 굽는 걸로 되게 유명하셨고, 지금도 물론 유명하십니다. 마카롱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굉장히 초반부터 굉장히 유명한, 과자점이었거든요. 원래는 서울에 사셨는데, 이제 남양주로 가셔가지고 이제는 먹기가 너무 어려워졌긴 했습니다. 남양주까지 가야 하니까. 물론 서울에 계실 때도 먹기 어려웠어요. 줄을 엄청 많이 서야 돼가지고. 근데 남양주에 가셔서도 항상 사람들이 붐빌 정도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굉장히 흔한 영업의 형태가 된 것 같은데 예전에 그렇지 않을 때부터 영업일이 일주일 중에 목, 금, 토 3일밖에 안 계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출근을 하시는데 문을 열진 않으시고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 업장이고 소규모 업장이어서 나머지 날은 만들고 그다음에 3일만 팔아야 될 정도로 그 일과 삶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유기농 설탕이라든지 제철 과일이라든지 막 이런 걸로만 디저트를 만든다 이런 확고한 신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당연히 맛있고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나고 인스타에서 보면 막 너무 먹고 싶은데 또 남양주까지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엄두를 못 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에피타이저로 정하기도 했고 이제 저 세차도 뽑았으니 꼭 먹으러 갈 겁니다. 제가 세차 뽑으면 꼭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그 프랑스 여행 갔을 때나 사 먹던 마카롱이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흔해진 게 저는 신기했는데 맞아요. 막 이런 파티시에 분들 초반에 들여오신 이런 분들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네요. 또 저는 디저트는 별로 잘 모르다 보니 저는 마카롱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급히 검색을 해보니까 이 이따제과라는 곳이 그 직접 자가제분한 우리밀로 만드는 빵도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저는 단 것보다 사워도우를 진짜 좋아하는데 사워도우도 있다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맞아요. 케이크도 굉장히 맛있고 사워도우도 최근에 시작하셨는데 사워도우도 되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사워도우는 제 생각에 택배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택배도 예약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워도우 사면 언제 한번 제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이는 술인데요. 이것도 역시 멋진 여성 이야기를 해야겠죠. 실은 요즘 멋진 여성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최하정님이요. 이분이
유튜브를 최근에 시작하시면서 그 특유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게 소개되면서 너무너무너무 핫한 분이 되었는데 지금 2030 분들한테 롤모델 이렇게 크면 어떤 어른이 되고 싶냐, 어떤 어른 뭐 노인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네요. 그런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많이들 거론되는 분이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최하정님 역시 그 멋지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 분 중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유튜브도 잘 챙겨보고 있는데 최근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 중에서 와인을 소개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와인을 곁들인 술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정우 님이 나오신 에피소드였는데요. 하정우 님께서 만드신 건 아니고 그 국내에 이렇게 들여온 와인이 유튜브에 나왔어요. 콜미레이터라는 와인인데요. 달지 않고 가벼운 화이트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정우 님은 막 보리굴비, 막 고등어구이, 막 이런 거에 곁들여 주시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디저트는 당연히 잘 어울리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먹고 싶은 마음에 가져와 봤습니다. 다만 이게 전국 세븐일레븐 중 30개 점포에서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 처음 들어보는 와인이라 찾아봤더니 9월에 정식 출시가 되면 세븐일레븐 전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이게 아마 하정우님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라벨을 하정우님 그림으로 했나 봐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쇼비뇽 블랑 품종이던데 보통 이제 여름에 많이 생각나는 그런 와인이라서 좀 더 서늘해지기 전에 9월에 한번 바로 정식 출시가 되면 구해서 마셔보고 싶습니다. 제가 와인을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보리굴비랑 같이 드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쵸? 되게 특이하죠, 그쵸? 그래가지고 저도 9월에 정식 출시가 그쵸? 9월에 정식 출시가 되면 저도 한번 구해서 꼭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메인으로 멋진 여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가 엄청 훌륭한 선수인 그 안세영 선수 때문이었잖아요. 안세영 선수는 저는 이번 배드민턴 경기에서 처음 뵀는데, 경기할 때도 정말 그 압도적인 그 보는 사람들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세계 최정상 자리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행보도 굉장히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프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멋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실력이 뛰어난 건 진짜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 내 월등한 실력으로 획득한 스피커 이거를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여성이면 아무래도 저희 상황과 조금 비슷하니까 조금 더 공감이 더 많이 가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멋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죠. 맞아요. 그 외의 요소들도 뭐 되게 좋은 점, 멋진 점이 있을 수 있고, 뭐 바른 소리를 한다거나, 필요한 소리를 한다거나, 쓴소리를 잘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멋진 포인트지만, 원래 해야 되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설득력이 있거나 막 그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멋있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압도적이었던 실력과 뭐 노력도 있었고 또 좋은 결과까지 있었으니까 그 멋진 포인트가 이후에 했던 행보들에 대해서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선수다라는 생각을 하게 멋진 포인트를 부과해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스테레오타입이 아닌 사람들이 내 길을 개척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다고들 하는데 막 이 나이에 이 사람이면 이럴 정도는 해야지 막 이런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게 좀 정해져 있잖아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느낄 법도 한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마이웨이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한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을 보면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막 이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마이웨이랑도 좀 비슷한데, 노를 잘하는 사람들을 참 멋있어 합니다. 좋아합니다. 흔히 노를 잘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수가 예스를 말할 때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특히나 이 한국 문화가 성별과 상관없이 좀 튀지 않고 조용히 묻어가라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제 생각에는 언론에 노출되는 일이 많은 분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대다수가 예스일 때 노를 말하면 굉장히 집중 포화를 받기 쉬운 포지션이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자기 소신을 나는 노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좀 잘 밝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하게 되게 연결되는데, 저는 성별을 떠나서 말 잘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뱀같이 뭐 천상 영업맨 같아. 그 사람 진짜 뭘 팔아도 팔 것 같아. 막 이런 화술 자체보다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가장 잘 전달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 메시지가 저와 다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와, 저 말을 저렇게 하면 인정. 이렇게 표현 능력 자체는 인정할 때도 꽤 있고, 반대로 굉장히 동의하는 의견이더라도, 표현을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저렇게 하면 나는 동의를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동조해주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아쉬운 포인트일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주장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잘 전달하는, 효과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고 설득시키는 이런 분들을 보면, 특히나 그런 여성분들을 보면 오, 멋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거가 진짜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성별을 떠나서 호감을 주는 능력인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역량이기도 하죠.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맞아요. 특히나 또 막 그런 너무 감정적이지 않으면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어쩌면 메시지 자체는 감정적일 수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 그런 게 진짜 어렵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냥 너무 감정적이지 않은 거 정말 너무 어렵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여성들 혹은 이런 사람들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봐요. 실존 혹은 했던 인물 중에 이런 여성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예시를 보면 확실히 저희가 더 이렇게 공감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인물을 특정을 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멋진 여성의 선두주자는 바로 연경신 김연경 선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 피지컬이요. 엄청 큰 키로 좌중을 압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멋있죠.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월등한 실력, 이것도 당연히 가지고 계시고, 성격도 굉장히 되게 호탕하시고 쿨하시더라고요. 하면 돼.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당연히 뭐 실력이 있으셔서 당연히 그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자신감도 너무 철철 넘치고, 그다음에 막 배구협회 부당함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것도 너무 멋있고요. 그다음에 행동력도 엄청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은퇴식
스스로 개최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스스로 은퇴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은퇴식 말고 같이 은퇴하는 선수들까지 다, 동료 선수들까지 다 챙겨가지고 은퇴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하셨는데, 뭐, 세계 선수들 초청하고 그 세계의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김연경 선수가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이 한국에 와서 그 경기 하나를 뛰고 막 이런 게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것도 진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용기, 자신감, 이런 거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김연경 선수는 진짜 약간 월등하죠. 그 멋짐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김연경 선수는 그 한국에서 사실 프로배구는 다른 프로스포츠만큼 엄청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세계적인 명성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워낙 대단한 선수라는 건 다들 알고는 있지만 더 크게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그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마켓의 사이즈나 팀 스포츠라는 그 종목 특성상 이제 한국처럼 환경이나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서 개인이 두각을 드러내기는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더 대단하게 여겨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이후의 행보도 굉장히 좋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것 역시도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국내 프로배구, 여자 프로배구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또 저는 예능에서도 나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할 말 다 하면서 그 예능의 잔뼈가 굵은 다른 예능인들에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 약간 나이 상관없이 언니, 누나 막 이렇게 부르게 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할 말 다 하고 아닌 거 아니고 이런 호탕한 성격, 쿨한 성격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리더십 있다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니라고 부르고 싶고 저희보다 동생이실 거예요. 근데 언니라고 부르시고 약간 뒤따라가게 만들고 뒤따라가고 싶은 막 이런 존재죠. 리더십입니다. 체육계에 특히 이런 여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라든가 박세리 선수라든가 비슷하게 김연경 선수와 비슷하게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신데요. 좀 다른 분야의 멋진 여성을 이야기해 보자면 연예계에서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멋진 여성 하면은 김혜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근에 그 주연으로 출연하신 드라마 슈룹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시그널 이것도 제 인생 드라마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작품 보는 눈도 뛰어나시고, 연기도 두말할 필요 없이, 저는 드라마 보다 보면, 이게 연기 차력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연기를 잘 하시죠.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그다음에 또, 청룡영화제 MC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영화계에서 입지도 대단하시고 저는 무엇보다 그 김혜수님 특유의 우아하고 그 다정한 애티튜드 이런 게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후배들한테도 너무 다정하셔가지고 막 후배들이 막 선배님 뿅뿅 이런 사진도 되게 많이 찍히고 막 굉장히 많은 후배들이 막 김혜수 선배님 막 이렇게 굉장히 존경하는 후배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 평소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서 배우들 특히 그 무명이나 신인 배우들의 장점 같은 거는 꼭 메모해 두신대요. 그래서 작품할 때 이런 역할이 필요해? 그럼 여기에 이 사람 써보자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이런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특히 무명 여배우들 리스트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음, 후배들의 기회를 넓혀주신다. 이런 얘기는 진짜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죠. 막, 음, 수상소감에서 김혜수 선배님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흔히 듣잖아요. 음, 그래서,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음, 그, 나무위키에 인성이라고 하는 파트가 따로 있더라고. 김혜수님 나무위키에 인성 파트가 있어가지고, 진짜 거기에 표현이 정말 질릴 정도로 미담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정도로 미담이 음, 진짜 끝이 없이 나오더라고요. 막 특히 어려울 때 막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다라든가 막 후배들을 위해서 막 매일 커피차를 불러줬다. 막 음,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막 이런 거 보면서도 아, 그래 돈은 이렇게 쓰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부럽기도 하네요. 음. 너무 멋있죠, 김혜수님은. 저는 음, 제가 말했던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 멋있어하는 음, 이유에서 말 잘하는 사람 측면에서도 음, 굉장히 좋아하는 팬인 음, 인터뷰 같은 데서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는 걸 표현하는 것도 당연히 굉장히 잘 하지만 저는 그 청룡영화제 MC를 지속적으로 맡고 있다라는 게 그 증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대본이 기본적으로 있긴 하겠지만 그 수상한 배우들이 소감은 그 자리에서 그냥 말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아요. 맞춰서나 아니면 현장의 돌발 상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매끄럽게 이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음, 저는 한 시간 동안 무대에 올라서 발표하는 것보다 진행을 같은 시간 동안 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른 배우들에 대한 그리고 여러 영화 작품들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진행을 맡은 사람들이 뭐 저희가 연말 시상식 진행자들을 보면 되게 자주 보지만 수상한 배우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동안 자기 다음 멘트만 보고 있느라고 그냥 집중을 전혀 못하고 완전히 놓치고 그 사람이 한 맞아. 말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진행 음, 멘트만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음. 김혜수님이 하는 진행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방금 한 말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매끄럽게 연결해 주는 게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니 진짜 그렇네요. 저는 진행을 진짜 하도 매끄럽게 하셔가지고 진짜 거기까지 생각해보지는 못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진행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그 엄청난 뒤에 있는 노력이 있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네요. 맞아요. 김혜수님은 말씀까지 잘하시면 뭐 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또 멋있다고 생각한 유명 여성 중에 한 분이 그 수우파 그 스트레이트 우먼 파이터라고 춤추는 여성 댄서분들 나오셔서 춤췄던 그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음, 거기서 나오셨던 프라우드먼이라는 댄스팀의 리더이신 모니카 님이 또 굉장히 멋있는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음, 약간 댄스계의 데모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배들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나이가 저희랑 비슷 하시던데. 어쨌든, 이분의 음, 멋있는 점은 당연히 춤을 잘 추셔서인 것도 당연히 맞지만 굉장히 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다는 점인데요. 음, 왜 저희 어렸을 때는 춤이라고 하면 특히 여성 댄서의 춤이라고 하면 섹시 댄스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음, 노출되는 옷을 입고 특정 부위가 부각되는 그런 동작의 춤이 음,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분도 당연히 어렸을 땐 그런 춤을 추셨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린 애기들이 그 자기가 추는 춤을 모방해서 추는데 그게 섹시 댄스인 거죠. 그걸 음, 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하니까 나라도 그런 걸 좀 배제하고 춤을 춰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여성들과 좀
다른 여성 댄서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하셨더라고요. 음, 그게 수우파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그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좀 춤의 스타일이 다르다? 이런 것도 굉장히 보는데 재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춤들이 되게 아티스틱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춤에서 약간 가치관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는데, 막 예를 들어서 힙합 노래에는 막 투쟁하는 것 같은 춤을 추시고, 막 엄청 도전적인 가사에는 막 얼굴에 페인트 칠하는 도전적인 안무를 넣는다든지, 막 요런 조금 춤이 아니라 약간 예술작품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신의 생각을 많이 넣어서 안무를 짜신다. 이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특히 그 프라우드먼의 수우파 미션 중에 메가크루 미션과 그 닥터페퍼 안무는 진짜 너무너무 훌륭하거든요. 꼭 다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댄스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서 그 미션이라는 말도 굉장히 외계어처럼 나중에 다시 찾아봐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모니카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워낙 이제 슈퍼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도 좀 출연을 하셨어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약간 그 강하늘 배우랑 비슷한 얼굴을 가지신 분으로 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어, 안무에서의 철학이나 생각을 듣고 나니까 약간 새삼 더 멋있어 보이네요. 그때는 수우파가 댄스 자체, 사실 댄스가 컨텐츠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는 보진 않았었는데, 그 걸크러쉬 매력을 뽐내는 리더들의 모습이 굉장히 화제였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멋진 포인트가 뿜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하게 연예계를 생각해 보면, 전 사실 연예계를 떠나서 멋있는 여성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제가 가장 멋있다, 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효리 님이에요. 맞아. 앞서서 노를 잘하는 사람이 난 멋있다라고 말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본업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쵸. 예전에 맞아. 활동할 때 진짜 아이콘 같은 느낌이었고, 그렇죠. 그룹 활동 이후 솔로 활동하시는 동안에도 너무 독보적인 여성 가수였고요. 그 맞아. 후에 이제 중간중간 이제 특이한 컨셉 또는 테마로 임시 프로젝트 그룹으로 돌아왔을 때도 너무 멋있었고, 맞아요. 약간 무대의 빈틈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예능도 참 잘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당시에 이제 그런 캐릭터의 여성 예능인이 없을 때에 굉장히 빠르게 자리와 존재감을 보여줬던. 근데 제가 이효리님을 멋있다, 팬이다 라고 말하게 된 시기는 오히려 좀 그 이후였는데, 저는 약간 삶의 태도나 말하는 걸 보고 누군가의 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동물권에 관심을 보이시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활동 많이 하셨었고, 비건 선언을 하기도 했었고, 또 뭐 결혼하고 별안간 활동을 중단하면서 제주도로 떠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권이나 비건 요런 거 관심도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그때는 딱 유난스럽다 이런 말 듣기 좋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사실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적지 않은 주제인데 그 정도의 주목받는 위치나 아이콘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전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본인의 영향력을 굉장히 잘 현명하게 사용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또 한 번 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채식을 하겠다, 비건 선언을 하면서 약간 조금이나마 한국에서 비건이나 채식 메뉴들, 이런 대체 메뉴들이 확대되는데도 좀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는 이제 상업 광고도 재개하고 곧 서울로 이사한다라는 이야기도 봤었는데, 저는 어쨌든 그게 한 번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가와 상관없이 쭉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다시 서울에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했으면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도 되게 용기라고 생각해서 더더욱 또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정말 엄청 지금이야 비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는 연예계 활동할 때도 아이콘이었고 끝나고 나서도 아이콘이었고 맞아요. 저도 최근에 서울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되게 기대되더라고요. 아, 이번에는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셔서 서울로 오신 걸까? 서울로 오셔서 앞으로 또 어떤 거에 관심을 갖게 되실까? 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어서 저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저는 또 주변에서 최근에 굉장히 멋있는 여성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분이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희 학교에 택배 오시는 분이세요. 네, 학교에 택배가 배달이 진짜 얼마나 많이 오는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학교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앞으로 오는 택배들, 학교 물품들 이런 게 전부 다 택배로 오잖아요. 그래서 물품이 진짜 많아요. 막 대학교에서 책자 보내는 것도 있고 막 암튼 이래가지고 물품이 엄청 많은데 그걸 딱 한 군데에 모아놓는단 말이죠. 그게 진짜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내 건지 아닌지 보려면 진짜 하나하나 받는 사람 이름을 확인해야 돼요. 게다가 지금 받는 사람 이름 뭐 이렇게 막 적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내 물건이 거기 있는지 몰라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방치되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내 거 찾으려면 막 1층부터 5층까지 다 이거 서랍을 다 뒤져야 되고 막 이런 굉장히 비논리적인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었는데 어느 날에서부턴가 특정 택배사에서 오는 제품은 겉면에 커다랗게 받는 사람 이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내가 거기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저거 내 택배다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렇게 크게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훨씬 물품 받기가 편해지고 거기도 너무 깨끗해지고 깔끔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와 이거 쓰는 사람은 누군가 너무너무 궁금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딱 어제 그분이 누군지 실체를 뵙게 되었어요. 이제 운반하시는 모습을 제가 도중에 뵙게 된 거죠. 근데 엄청 왜소하신 여성분이신 거예요. 근데 왜소하신 여성분이 택배는 좀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무거운 걸 들어야 되니까. 근데 엄청 왜소하신 여성분께서 그 무거운 걸 나르는 일도 하시고 그 와중에 저런 센스 하나, 배려 하나를 발휘하셔가지고 실은 그분은 저희 학교 분도 아니신데 그 분 때문에 우리 학교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모로 좋아진 거잖아요. 편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까지 정말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아,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배달만 제대로 되면 되니까. 맞아요. 꼭 해야 되는 일도 아닐 거고. 음. 근데 뭔가 그 어떤 물건을 배송한다라는 일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좀 잘 이해해야 알고 있어야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짧은 시간일 것 같지만 모든 물건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참, 최근에, 멋있는 여성이다라고 생각한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이렇게 제가 약간, 제가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여자들을 보면 멋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주변 사람들 칭찬할 때 멋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확실히 그 여성에게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걸로 보아 나는 못 해내는 걸 그 사람은 해낸다 이런 여성을 보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팬님이 그 희열을 느낀다라고 했던 그 순간인데요. 그 왜 여행을 갔는데 급하게 제가 막 뭔가 필요한 상황에서 옆 사람을 쌤님은 뭔가 잘 챙기잖아요. 물건을 잘 챙기잖아요. 손톱깎이 이런 거 잘 챙기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손톱깎이가 필요한 일이 생겼어. 그래서 잠깐만 손톱깎이 사야 되나? 라고 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 쌤님이 저한테 손톱깎이 딱 이렇게 내밀었어. 아니 나 챙겨왔어. 이렇게 딱 하고 내밀었어. 그럼 너무 멋있어. 막 이런
이런 리액션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막 또 복잡한 요리를 굉장히 뚝딱뚝딱 하실 때 혹은 뭐 샘님도 막 그 뚝딱뚝딱 칵테일 만들어 줄 때도 되게 멋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뭔가 '아 나는 못하는 일을 누군가 잘 해내는 걸 볼 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 아들 셋을 키우신 엄마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아들 셋 엄마라는 단어만으로도 너무 멋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 아들들이랑 같이 유도도 배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 남자애들이니까 몸으로 놀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도를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멋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아 진짜 주변에 멋있는 여성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렇네요. 저는 근데 반대로, 어쩌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 분들을 봤을 때 멋있다고 음. 생각한다라는 것과 비슷할 수 있는데, 음. 이런 멋있다든 그런 멋있다라는 표현을 포함한 칭찬을 자주 던지는 것도 대단한 음. 점, 멋있게 보이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방금도 그랬는데 누가 음. 막 멋있다 막 이렇게 칭찬을 음. 하면 뚝딱거릴 것 같아요. 뭐 이게 왜 이렇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 나한테는 아 그냥 너무 아무것도 당연하고 아니니까. 일상적인 일들인 거니까. 음. 근데 아니 이걸 왜 이렇게까지 같이 음. 이렇게 뭐 박수 치는 반응이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음. 처음엔 당연히 하게 될 거고, 뭐 저도 음. 뭐 여전히 익숙해지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음. 이게 칭찬을 계속 들으면 좀 자신감도 생기고 더 잘하고 음. 싶거나 잘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누군가가 행동하는 걸 봤을 때, 오, 괜찮다 싶더라도 그걸 표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그 느낌을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좀 동경하는 포인트. 그리고 대단하다 생각하는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을 들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죠. 맞아요. 저는 그 멋있다는 표현이든 칭찬이든 뭐 이런 리액션을 잘 하시는 분들이 사소하지만 괜찮은 선물을 좀 꾸준히 뿌리고 있다, 나눠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김혜수 배우님이 후배들에게 한다는 커피차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뭐 커피차도 그렇고, 돈이 많다고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마음인 건데, 칭찬이나 따뜻한 표현도 커피차보다 괜찮은 선물을 계속 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음.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하나님 같이 주위에 되게 잘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회사에 어떤 여성 동료분이 있는데 같은 팀은 아니어서 그냥 뜸하게 지나가다가 마주쳐서 인사하거나 아니면 가끔 회의하면서 그럴 때 만나는데 칭찬을 되게 자주 하세요. 뭐 오늘 옷 스타일이 뭐 되게 잘 어울린다가 됐든 아니면 머리 바꾼 거에 대한 언급을 하든 뭐 지난번에 협업한 거 그거 결과 너무 좋아요가 됐든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너무 먹쓱해가지고 저는 아예 뭘요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뭐 아니 아무거나 걸치고 왔어요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은근한 기분 좋음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저도 좀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몇 번 해보면 제가 누군가에게 오늘 원피스 너무 예쁜데요? 뭐 너무 찰떡인데요? 잘 어울려요? 뭐 이런 인사를 건네고 그 상대방이 너무 좋아하는 나도 좋아하는 옷이다 이러면서 기분 좋게 헤어지고 나면 되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지난주에 경험을 하고서 이제 그 멋진 동료의 그 포인트, 멋진 포인트 때문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노력을 한 거에 제가 또 기분 좋아지는 걸 경험하면서 뭔가 이런 멋진 동료분 덕분에 저까지 멋진 포인트를 얻게 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최근에 기분 좋았던 경험이었어서 뭐 하나님도 지금 충분히 멋지다 이런 표현을 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좋네요. 너무
너무 좋은데요? 칭찬 들은 느낌 굉장히 좋은데요? 맞아요. 내가 멋지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멋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멋짐의 포인트다. 이런 것도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햇님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나도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멋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멋진 여성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채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약간 사람 자체로 그냥 성별을 떠나서 진짜 너무 멋진 사람이라는 게 일단 기본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한번 안아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멋진 남성분을 막 저 사람 너무 멋있어서 안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큰일 나요? 네. 뭐 이제 팔짱 껴보고 싶고 막 진짜 속삭이듯 이야기해보고 싶고 이런 그런 멋짐, 정말 가까이서 겪어보고 싶은 멋짐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샌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멋진 여성은 누구나 다 멋진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멋짐의 포인트와 샌님이 생각하고 있는 멋짐의 포인트와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멋짐의 포인트가 겹쳐지고 나면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멋진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 다 멋있는 여성이 될 수 있다. 우리 자신감을, 주체성을 갖고 삽시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디저트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디저트는 오늘 제목이 멋진 여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이거잖아요. 이 생각을 하게 해준 계기가 되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멋있으면 다 언니라고 하는 인터뷰집인데요. 예전에 아마 토크토론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여둘톡의 황선우 작가님께서 쓰신 글이고 인터뷰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되던 걸 책으로 엮은 형태인데요. 사회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여성들, 김연경 선수, 박망량 할머니 유튜브 채널의 손녀이신 PD님, 그다음에 영화 벌새의 김보라 감독님, 굉장히 유명하신 이소라 작가님, 전 국회의원이신 장혜영님, 피아니스트 손여름님,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전주연님, 웹소설 에보니 작가 자연님, 그다음에 문명특급 PD이시죠 제재님, 그다음에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님까지 총 9분의 인터뷰가 실려있는 책입니다. 익숙한 이름도 있고 낯선 이름도 꽤 많이 있는데 인터뷰 특유의 매력이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내용이. 맞아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분명히 세상에 멋있는 여성들 진짜 많이 있다. 더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인터뷰만 모아서 보고 나니까 진짜 그런 게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확실히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멋진 여자들이 훨씬 많다. 이런 걸 알게 되었고 또 그분들이 이게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공을 이루면서 겪었던 우여곡절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사회에서 겪고 있는 우여곡절과 비슷한 면도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좀 찾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도 또 어느 부분은 저희와 별반 다름없는 그냥 사람이기도 당연히 하시겠죠. 그래서 그래 저분들도 이렇게 해서 성공하셨는데 그럼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용기를 좀 얻는 것도 당연히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갖는 생각, 가치관 이런 거 듣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도 굉장히 듬뿍 담겨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책이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멋진 사람에 대해 이야기 들을 때 이제 인터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읽게 되겠지만 저는 어려움을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 진짜 멋있다. 그러고 동경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 멋있는데 저 사람은 뭐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있으려면 그 사람이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걸 들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측면을 듣는 게 오히려 진짜 그 사람을 멋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타고난 것보다 극복을 해서 저렇게 됐구나, 이런 게. 이 책을 읽어본다면, 이제, 내 문제랑 비슷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결했구나, 참고해야겠다, 도 되고, 비슷한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될 것 같고,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멋진 여성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가이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여성들의 이야기만 묶여 있어서 굉장히 더 그런 어려움이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공감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저 꼭 추천하는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멋진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게 아직 언급 안 한 너무너무 많은 멋진 여성분들이 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멋진 면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당신도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자 아니어도 당신도 멋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제가 방금 멋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칭찬해드린 거잖아요. 한층 업된 자신감을 갖고 이번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네.